듣고 싶다.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전기 버전인 폴고레입니다. 본국인 이탈리아에 와서 이탈리아의 도심을 먼저 달려보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이 차량을 처음 타자마자 느껴지는 차이점, 아니요, 사실은 정확히는 차이점이 아니라서 느껴지는 그 어떤 놀라움이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들은 바닥에 배터리를 스케이트보드처럼 깔고 있잖아요. 전기차 중에 스포티함을 추구하고 있는 약간 뭐 고성능 차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EV들 버전들도 하나같이 모두 다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타이칸 마찬가지고요. 아이오닉 5 and 6N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차는 운전석에 딱 앉는 순간 왜 이렇게 낮게 앉지? 왜 내연기관인 그란투리스모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지? 이러한 그 차이가 나지 않는 차이점. 전기차라면 당연히 포인트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은, 그 차이가 없는 것에서 오는 다른 전기차와의 차이점이 가장 먼저 몸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스케이트보드 방식의 배터리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세라티 포뮬러 2의 경험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그란 투리스모, 그란 카브리오, 이 형제들이 응당 갖춰줘야 될 장거리 GT용으로서 이 긴 차체 안에 낮게 앉아서 이 몸의 흔들림에 어떤 피로감을 적게 느끼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인체 공학적인 시트 포지션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배터리가 제 옆에 센터 터널과 이 뒷좌석 아래쪽에 좌우 방향으로 T자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연기관 버전의 그것과 바닥의 높이가 똑같아요. 똑같은 느낌의 똑같은 시트 포지션에 똑같이 낮게 앉는 이 어떤 아늑함을 느끼면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전기 스포츠카, 고성능 차도 이 정도까지 진심이었던 적은 없었던 거죠. 폴고레의 출력 그리고 파워트레인, 폴고레의 이 PE 시스템과 그리고 또 최고 출력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트라이모터 시스템이에요. 앞쪽에 300kW, 뒤쪽에 300kW가 좌우 독립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뒤쪽에 좌우 모터가 독립적으로 토크 벡터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마세라티의 그란 투리스모가 거의 5m에 달하는 투도어 쿠페로는 완전 풀 사이즈란 말이죠. 그럼에도 그 긴 휠베이스에서 오는 약간 이 방향 전환의 어떤 무뎌지는 날카로움을 보상할 수 있는 토크 벡터링을 뒷바퀴에 탑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차를 이렇게 억지로 돌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출력을 걸어주면서 코너에서 속도를 더 내면서도 코너 방향으로 차의 머리를 돌려줄 수 있는 진정한 능동형 토크 벡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폴고레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WLTP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90km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540km를 주행할 수 있죠. WLTP가 약간 숫자가 후하게 나오기는 해도 기존 폴고레 대비 90km, 약 20%가 더 늘어났다는 거는 실제 체감적으로 우리가 실전비상으로도 거의 그만큼 20%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가능해진 부분들이 포뮬러 2의 기술을 이용해서 넣어놓은 인버터 부분들, 그리고 앞쪽에 이 엑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디스커넥트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하면서 평상시에는 이제 뒤쪽 후륜 모터만 가지고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이 주행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다른 그 어느 그란 투리스모나 그란 카브리오 모델에 비해서 더 많은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주행 모드가 있는데, 일단 요번에 그 내연기관 버전에서도 다 똑같이 업데이트가 된 컨트리 모드가 있습니다. 마세라티의 실제 오너들이 생각보다 그 길이 좀 안 좋거나 비포장 도로들을 많이 간다라는 어떤 그 고객 조사가 있었나 봅니다. 별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 여행을 갔을 때라든지 뭐 이랬을 때 그 유럽의 정말 그 낡은 도로들, 울퉁불퉁한 도로들, 그리고 약간 포장이 안 된 도로들, 이런 데를 생각보다 마세라티를 타고 많이 간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도 약간 그 브랜드의 어떤 프로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911을 타고 비포장도로 들어가는 사람들 잘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약간 마세라티 오너들은 어떤 레저 여가 생활을 즐기는 어떤 그 반경들이
도심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고속도로나 트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수준의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데일리로 쓰기가 편하다는, 뭔가 내가 집에서 떠나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도 이 투도어 마세라티랑 함께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걸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컨트리 모드라고 해서 차체 높이를 20mm 정도 더 높인 채로 시속 12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 전기차 버전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맥스 레인지입니다. 네, 주행 가는 거리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주행 모드인 거죠. 아마도 이 모드라면은 사륜 모드가 아니고 후륜 모드 위주로 주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맥스 레인지로 놓으니까 차고도 조금 더 내려서 공기 저항을 낮추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GT 모드죠. GT 모드와 스포츠 코르사. 그리고 GT 모드에서는 요 가상 사운드, 뭔가 내연기관의 엔진 소리를 모사한 사운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회전수나 출력을 걸어주고 있는데 스로틀의 강도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상 사운드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타이칸의 이 퍼포먼스 사운드랑 약간 더 비슷한 느낌에 가까워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는 또 사운드가 일단 바뀌죠. 네, 스포츠 모드로 돌리니까 이제 가상 사운드도 같이 연동돼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실린더의 고동감이 좀 더 표현되는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르릉거리는 약간 그런 사운드들. 이 소리는 흡사 V8이 거의 한 1300에서 1500rpm으로 가속 페달 좀 깊게 주면서 갈 때의 그 고동감이랑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자, 그렇다면 코르사 모드로 돌리면 일단 사운드 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제 노면을 읽어내는 그 해상도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이런 도로라면은 코르사보다는 스포츠 모드가 훨씬 더 유유자적 달리기는 좋은 것 같아요. 코르사 모델은 생각보다 그란 카브리오 트로페오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보다도 조금 더 단단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차의 무게가 약 2.2톤을 좀 넘습니다. 사실 포르쉐 타이칸 터보가 수치적으로 놓고 보면 이 차랑 거의 크기가 큰 차이가 안 나요. 이 차는 투도어지만 거의 길이가 5m에 가깝기 때문에 타이칸의 사이즈와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 시트라고 부르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4시터로 분류가 되거든요. AMG GT나 911 터보나 에스턴 마틴이나 전부 다 2+2 개념이지만 그란 투리스모는 4시터라는 점, 성인이 뒤에 타고도 꽤 좀 고급스러운 공간을 느끼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마세라티가 갖고 있는 진짜 그란 투리스모로서의 어떤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거죠. 많은 자동차 평론가들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 가상 사운드를 그래도 가장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브랜드가 포르쉐 타이칸, 그리고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는 N입니다. Among the three sound options of ignition, evolution, N은 정말 그냥 VGS라고 하는 개념으로 딱 내연차의 어떤 운전의 즐거움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면, 타이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스타일에서의 나오는, 하지만 운전에 도움을 주는 어떤 정보로서의 신호를 주는, 속도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면에서 또 재미면에서 좋은 사운드로 평가를 했는데, 그거에 견줄 만한 새로운 가상 사운드가 전기차에서 또 나왔네요. 자, 이 기다란 마세라티 특유의 패들 시프트도 잊지 않고 폴고레에 넣어줬습니다. 뭔가 이거 없으면 진짜 좀 마세라티인데 허전했을 것 같은데, 회생제동의 양을 조절하는 거고요. 플러스로 놓게 되면 아예 완전한 코스팅, 타력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드이기도 하죠. 회생제동 제로. 제가 지금 감탄한 건 GT 모드와 이 맥스 E 레인지에서의 정말 그 푸근푸근한 승차감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스포츠 모드를 놓고 약간의 이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서 산 쪽, 약간 이 산맥 위쪽을 지나가는 이 국도 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GT 모드로 서스펜션의 그 긴장감을 살짝 풀어주니까 이건 S클래스가 부럽지 않습니다. 타이칸도 정말 좋은 승차감의 전기차이자 스포츠카이자 포드워 세단이지만, 야, 마세라티의 이 그란 투리스모 폴고레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조금 뛰어넘는 영역의 더 부드러움까지도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GT 모드와 맥스 레인지 사이에도 미묘하게 승차감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맥스 레인지가 오히려 승차감이 더 꿀입니다. 뭐랄까요, GT는 의도적으로 이 부드러운 바운스를 좀 남겨주는 스타일이라면, 맥스 레인지는 그냥 완전 평평하게 이 노면을 다림질 타듯이 펴버리고 지나가는 그러한 느낌들에 더 가깝거든요. 와, 자, 이렇게 관능적이면서 우아하고 정말 심플하면서도 약간 힘이 느껴지는 이러한 어떤 디자인, 마세라티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마세라티의 형태를 오롯이 담고 있으면서 4명이 편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이런 대형 세단급의 이러한 승차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기차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뭐 성능이 아쉽냐? 최고 속도가 거의 300에 달하는 전기차. 생각보다 8방미인이었네. 제가 요번에 업데이트된 그란 카브리오 트로페오를 타보고서 그 마세라티 브랜드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갑자기 좀 급상승한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우고 생각하더라도 진짜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형 모빌리티의 타이칸 앰베서더로 이제 타이칸 GTS 모델을 운영을 좀 했었는데, 그때의 만족도가 정말 극상이었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 약간 우려들을 전부 다 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전기차로도 운전도 재미있을 수 있고 진짜 데일리로 강력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구나, 이런 자동차의 조합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타이칸을 통해서 느꼈는데, 그때 느꼈던 어떤 그 반가움, EV 시대에 약간 한 줄기 빛 같았던 그런 느낌을 지금 이 차에서 조금 더 크게 받네요. 회생제동 제로에 놓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밟다가 탁 뗐을 때 그냥 쫙 글라이드해서 나가는 이 느낌은 보이세요?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어떻게 이렇게 비단결 같을 수가 있죠? 비단결도 아니야. 비단결보다 더 부드럽고 더 저항감이 없는 그 어떤 그 무언가의 표현력이 필요합니다. 약간 우주에 나가서 그 공기가 없는 정말 그 무중력 공간에서의 어떤 무저항으로 쫙 나가는 느낌, 혹시 이런 느낌 아닐까요? 너무 고급스러운데? 네, 여러분, 저는 천둥 같은 배기 사운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페트롤 헤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차를 만나면 진짜 딱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엔진차 하나, 그리고 이런 고요한 자동차 하나, 요런 조합으로 게러지에다가 딱 해놓으면 카라이프가 너무나도 재밌겠다,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러한 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가 이미 투도어의 스포티카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가 하나 있다면 내연기관 차는 오히려 M3 투어링 같은 그런 차가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확실히 GT 모드보다 맥스 레인지가 승차감이 조금 더 좋은 게 맞네요. 자, 이거 뭔가 고속도로가 나와서 그냥 고속도로로 덜컥 올라왔는데, 고속도로로 올라온 김에 타보죠. 스포츠입니다. 이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은 뭔가 우주로 쏘아진 로켓 같네요. 전혀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전혀 저항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트한 로터리에서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확실히 추구하는 바가 GT 성향이다 보니까 정말 저렇게 초고강도의 민첩함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차의 어떤 무게감보다는 길이감이 느껴져요. 다시 한번 고속도로를 올라가 볼게요. 네, 오늘
오늘 이 BB를 타기 위해서 일부러 배터리로 가는 시계까지 차고 나왔습니다. 자, 170, 200, 230. 바람 소리가 나는 건 저희가 지금 지붕 위에 카메라를 하나 엄청 크게 돌출된 걸 달아놨는데 거기에서 오는 바람 소리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로 이렇게 260, 270 이상으로 가속력이 지치지 않고 그냥 거침없이 쭉 올라가는 이 기분은 저도 처음 느껴보거든요. 대부분의 전기차들, 고성능 전기차들이라고 해도 260, 270에서 속도 제한 RPM의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게 걸려 있는데, 야, 이 녀석은 그냥 300까지 그대로 그 가속력으로 그냥 뚫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세예요. 너무 좋다. 와, 이렇게 초고속 크루징을 할 수 있는 전기차라니. 자, 맥스 레인지에 놓고 진짜로 우리가 그 장거리 GT를 가기 위해서는 고속 주행할 때의 전비 충전 없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진짜 서울 부산을 갈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GT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그 장거리의 전비 스태미너, 뭐 내연차라면 연비 스태미너,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주 멈췄다 가야 되는 거는 GT가 아니니까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고속주행 막 270 이상 주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레인지 모드로 돌리면 지금 60% 같이 남아있지 않는데도 주행 가는 거리는 247km가 나옵니다. 요전비 기준으로도 한 400km 이상을 탄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1%로 4km 이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배터리의 구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T자형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터리의 크기는 약 93kWh 정도 되는 배터리 팩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요즘 기준으로는 이제 뭐 120kWh 정도가 좀 고밀도로 해서 배터리 팩이 들어가고 있는 게 새로운 추세가 됐지만, 저는 그래도 그런 용량으로 스케이트보드 방식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그냥 딱 마세라티 특유의 그 운전 자세를 고유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투도어 쿠페의 이 루프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원래 아주 낮게 바닥에 앉아있는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걸 전기차로 꾸며내기 위한 이런 T형 스택으로 쌓은 이 방식이 배터리의 전체 용량은 늘리는 한계가 있더라고 해도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냥 늘씬한 마세라티 쿠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고속주행 시의 공기저항 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장점으로 발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해요. 승차감이 맥스레인지가 GT 모드보다도 더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고속주행으로 줄파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도심에서 이동하거나 이런 약간 구불구불한 국도 정도를 타는 조건이라면 맥스레인지가 정말 딱 알맞는 주행 모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차를 좀 타보니까 여기에서 주행 모드의 커스텀 조합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맥스레인지 모드에서도 아까 스포티에서 났던 그 가상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면, 마세라티 폴고레를 데일리로 진짜 쓰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 모드가 되게 간절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데이트도 한번 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이 GT 모드에서 맥스레인지에 조금 더 이 플랫한 느낌의 하체 설정을 조합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드들이 들어가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주행 모드 지금 5가지 있는 거 외에 커스텀 세팅, 내가 원하는 조합, 파워트레인은 레인지 모드로, 뭐 하체는 뭘로, 뭐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준다면 그게 더 간단할 수도 있죠. 가상 사운드도 거기다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로 내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럴 줄 알았어. 전비가 지금 외기온이 27도고 에어컨은 22도 오토로 지금 맞춰놓고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고속도로 영역이 아니고 지금 이제 요 약간 한산한 국도들 타고 있거든요. 그냥 드라이브 모드예요. 전기를 아끼려고 막 살살 타고 있는 거 아니고, 앞에 이렇게 느린 차가 있으면은
추월도 살짝 수직하면서 타고 있는데 전비가 6km 정도 이상 나옵니다. 아, 제법인데. 네, 그리고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 당연히 그 범프 영역, 그러니까 휠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오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그 어떤 충격 흡수,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풀로 리바운드 될 때, 바퀴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영역에서는 종종 좀 불쾌한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스포츠카처럼 스트로크가 짧은 차량들에서는 에어스프링의 그 기장이 다 끝에 달할 때 정말 텅 하고 때리는 이러한 느낌들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언덕을 넘는 그 약간 위로에서 점프하는 구간 같은 이런 데를 타고 넘을 때에도 S클래스 같아요. 자, 슬로베니아 국경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시승을 하다 보니까 국경까지 와버렸네요. 네, 지금 트라이모터 중에서 전륜 모터는 완전히 끊어져 있고 뒤쪽 모터로만 가는 것. 이 철학은 그 내연기관 그란 투리스모에서도 오릴 드라이브에 이 트랜스퍼 케이스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후륜으로만 100% 동력을 배분하고 필요할 때만 전륜으로 개입하는 약간 그 프론트 미드십 FMR의 그 어떤 마세라티의 전통적인 주행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GT 모드로 바꾼다면 아마도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힘을 줘도 후륜으로만 가죠. 거의 출력의 90% 이상을 써야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뒤쪽 모터의 출력으로 100%를 인가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추가적인 출력을 얻기 위해서 앞쪽 모터가 살아나는 딱 이러한 패턴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그 600kW 안에서의 어떤 스로틀 요구 조건이면 앞쪽 모터는 계속 깨우지 않고 후륜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똥띵 똥띵. 이탈리아 차량들은 방향지 시등 하나도 평범하게 하는 걸 너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차량도 그렇고 이탈리아 차량도 그렇고 뭔가 약간 음악적으로 승화를 하려고 하는 약간의 집념이 있달까? 사실 마세라티 브랜드에게 이 폴고레를 개발하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였을 거예요. 우리가 마세라티를 왜 타느냐, 무엇이 마세라티를 마세라티답게 만드느냐라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걸걸한 배기음과 엔진의 감성, 매끈한 8기통의 회전질감과 거기에 더해지는 그 폭력적인 배기음의 절묘한 조화,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세라티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전기차의 형태로 끌어낸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폴고레를 타보니까 사실 진짜 마세라티를 마세라티답게 만드는 거는 그런 배기음 하나만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이 차는 딱 타보면 마세라티를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바로 받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정말 이 부드러운 주행감, 그리고 우아하고도 늘씬한 스타일링,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쏟아부은 인테리어의 이 어떤 풍요로움, 그래 이런 게 마세라티지 라고 느껴지는 그 여러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는 걸 비로소 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엔진의 사운드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되게 근사한 이 사운드가 채워주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요소들, 소재, 스타일링, 공간, 승차감,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100% 마세라티예요. 뭔가 더 바라거나 아쉬운 게 진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마세라티에서 만든 전기차라는 프레임으로 이 차를 봤을 때에도 이 차는 정말 찐 마세라티예요. 그런데 그냥 전기차 중에 스포츠카, 고급 럭셔리 세그먼트,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이 차는 정말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 프레임 외에 그냥 고성능 전기차 세그먼트에서 사실 그 누구도 쉽게 이러한 조합을 만들어내진 않았거든요. 이러한 고급감과 GT적인 감각들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전기차라는 점에서 봤을 때도 이 차는 정말 좋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마세라티가 절치부심으로 내놓은 그란 카브리오, 그란 투리스모, 그리고 이 폴고레 시리즈들까지, 이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 4가지의 버전들을 이렇게 완성도 높은 수준으로 버무려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이기는 한데, 어쨌든 갖고 싶다. 제가 이제 911도 꽤 오래 한 차종을 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차를 한번 바꿀 때가 된 건가? 약간 이러한 생각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굉장히 끌립니다 진짜. 벌써
확실히 콜사 모드는 약간의 스릴감을 전달해 주는 데 집중해요. 뭔가 차도 조금 더 흔들흔들 하면서 정말 직접적으로 지금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게 내가 원하는 GT 성향이랑 맞지 않다면 스포츠 모드나 GT 모드로 내리면 빠른 속도에서도 우아하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찢듯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후부터는 앞쪽 모터, 그러니까 트라이 모터 모두가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하고 바짝 나를 세운 채로 운전자의 오른발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약간 MC 퓨라에서 느껴지는 그 조금 투박한 듯한 레이스카의 느낌들마저도 살짝 남아있죠. 그것까지도 즐겨볼 수 있는 모드가 폴골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진짜 빛을 발하는 건 GT 모드 혹은 맥스레인지 모드의 메이플 시럽 같은 이런 승차감이죠. 자, 지금부터 트리에스테 도시 안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마지막 정비 테스트도 한번 해보죠. 이 소리 또 나네? 오잉 소리. 이거 뭐지? 가속 페달을 밟다가 회생제동을 하면 약간 사운드가 바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리 나는 게 뭔가 이상하거나 두렵지는 않아요. 그냥 레이스카들 타면 을에 나는 시퀀셜 기어들 콤프 채우는 약간 그런 소리, 찡 하는 그런 소리 같아서 사실 저는 좀 좋거든요. 근데 그쵸, 이 정말 조용하고 외부와 단절된 듯한 이 고급스러운 실내 안에서 갑자기 이 소리가 들리니까 약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걱정도 동시에 딱 듭니다. 약간 이쪽에서 윙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마세라티 그 개발진들하고 한번 질의응답을 나눠봐야겠네요. 네, 이 대시보드 위를 덮고 있는 요 멋들어진 컬러의 가죽 마감, 스티칭, 이 크림색으로 떨어져 내리는 저 글로벅스 위쪽의 공간들, 도어 트림들, 럭셔리라는 건 차 안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네, 이러한 감각으로 마세라티가 제대로 한번 꾸며본 것 같아요. ESP가 꺼지면 GT 모드에서도 전륜 모터를 바로 개입을 시키는군요. 오히려 전후 구동력 배분을 5대5로 더 맞춥니다. 이 차를 반납하기가 싫은데 이런 시승차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차량은 몇 시간, 몇백 킬로미터 정도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싶다, 이런 차들이 있는데 간만에 또 그런 차를 만났네요. 왜 있잖아요, 정말 너무 빠르고 재밌지만 오래 타고 싶은 차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적당하게 이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들을 유지해주면서 오래 타도 질리지 않고 그 약간 잔잔한 행복감이 또 오래가는 이러한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 만족도겠죠? 오너십 만족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돌길을 지나갈 때도 이 스포츠 타이어로 어떻게 요런 승차감을 만들어내는지 참. 이탈리아식 표현으로는 이거죠. 요게 맛있다라는 표현이래요, 이탈리아에서. 요 제스처가. 폴고레 차량은 트랙데이 토이카가 아닙니다. 데일리 GT 투어러예요. 데일리 차량이거나 GT 투어러의 느낌입니다. 시당초 1200마력을 다 긁어 쓰라고 1200마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 1200마력 정도까지 넉넉하게 힘을 비축해 놓을 테니 그 중에서 정말 500~600마력 정도를 힘들이지 않고 꺼내 쓰십시오 라고 하는 파워뱅크의 개념에 가까워요. 이건 이 폴고레 뿐만 아니라 모든 마세라티 모델들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느낌입니다. 물론 GT2 스트라달레 제외겠지만요. 그 차는 빡빡 긁어내 쓸 때도 재밌거든요. 뭐야,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도 안 나네? 제 몸 센서가 꽤 정확한 편입니다. 방금 저 정도 코너링 G포스면 한 1.3G 정도를 제가 걸은 것 같거든요. 못해도 1.2G? 근데 타이어가 끼기 아니고 그 끼끼끼 하는 그 초기 스킬 노이즈조차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와, 이게 그란 투리스모 내연 차들은 저 정도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이 전기차의 무게중심의 추가적인 베네핏이라고 봐야 되나? 와, 아니 이 차에 더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장점만 눈에 보이네. 보이십니까? 저 말도 안 되는 풍경. 네, 이 차와의 시간이 정말 이제 끝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전쯤에 나왔던 그 그란 투리스모, 그란 카브리오,
네, 이 풀사이즈 쿠페 모델 이후에 마세라티에 대한 관심도 사실 많이 떨어졌던 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내연기관 버전의 그란 카브리오 트로페오, 네, 그리고 지금 이 전기 버전의 그란 투리스모 폴고레, 둘 다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스테이션 B 채널에서는 진짜 이러한 차들만 계속해서 리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차,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차, 네, 이런 차량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고요. 아까 그 코너링 할 때 타이어가 삐삐거리지도 않았던 이유는 어쩌면 똑똑한 저 뒤쪽에 두 좌우 모터들의 토크 벡터링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연비는 뭐 말도 안 되는 연비가 나왔어. 내리막 구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GT 모드로 지금 51%인데 주행가는 거리 215km 뜹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그 어떤 되게 좀 강도 높은, 다 지금 얘가 판단하고서 계산해주고 있는 주행거리거든요. 맥스 레인지 모드로 놓게 되면 51%인데 234km를 갑니다. WLTP보다는 적게 탈 거예요. 하지만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그냥 그 국내의 공인 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내에서 실제 그냥 우리가 체감하는 전비로 봤을 때에도 100% 가지고 한 450km 정도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호텔로 돌아가는데 진짜 뭔가 감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네. 네, 오늘 그란 투리스모 폴고레 시승기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전기차 어떤 모델이 있는지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